1972년 일본의 깊은 산속 온천. 23살의 한 여인이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그녀의 마지막이 되었고, 한 통의 미스터리한 전화는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빠뜨렸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범인은 오리무중인 비극적인 미제 사건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1972년 8월, 23살의 사무직 회사원 이노우에 케이코 씨는 여름 휴가를 맞아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군마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키리츠미 온천으로 떠날 예정이었죠. 아름다운 안개가 자주 드리워져 안개의 계곡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메이지 시대부터 유명했던 온천 휴양지였습니다. 하지만 출발 직전 가족들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여행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행을 너무나 좋아했던 케이코 씨는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홀로 키리츠미 온천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키뉴칸이라는 여관에 문제없이 도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원래 3인실을 예약했지만 여관에 도착해서는 아무 말 없이 1인실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족들의 취소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민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그녀는 여관 직원에게 온천 앞에서 자신의 사진을 몇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케이코 씨는 하이힐을 신고 산길을 걸을 계획이었지만 여관 직원들이 등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하자 결국 여관 상점에서 운동화를 구입하여 신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오전 1:00시경 체크아웃할 예정이었지만 여관 셔틀버스 대신 혼자 산길을 걸어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훗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의 홀로 떠난 여행은 이렇게 평화롭게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키리츠미 온천에서의 평화로운 아침이 지나고 케이코 씨는 혼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경, 그녀는 키리츠미 온천에서 약 800m 떨어진 시노비 연못 근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시노비 폭포 앞에서 사진 몇 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시간쯤 뒤, 온천 지역을 떠나던 한 가족은 산을 내려가던 케이코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온천에서 약 2-3km 떨어진 곳을 홀로 걷고 있었죠. 그 가족은 케이코 씨에게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만남이 바로 이노우에 케이코 씨가 살아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가족들은 점점 더 걱정이 커졌습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직접 작은 수색대를 조직하여 케이코 씨를 찾아 키리츠미 온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8월 16일 저녁, 사설 수색팀은 키리츠미 온천에서 약 4km 떨어진 댐 근처 오두막에서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엄청난 양의 피가 흥건했고 시신이 있던 나무 바닥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곧 이노우의 케이코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여행은 충격적인 비극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군마 대학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노우의 케이코 씨는 무려 24번이나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8월 13일 오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치명적인 심장 부위의 자상 외에도 3개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으며 왼손에는 방어흔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발견되어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살인 현장인 오두막은 2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입구에서 두 번째 방까지 피 흔적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케이코 씨가 공격당한 후 입구에서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두 번째 방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케이코 씨의 소지품 43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얀 니트 모자, 그녀의 카메라, 파란 천 가방, 옷 속에 넣어둔 여행 가이드, 그리고 오전 10시 9분에 멈춰선 손목시계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등 부위의 상처는 그녀가 살인범으로부터 도망치려 할 때 공격당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숲과 키리치미 감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범행 도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상처의 종류로 보아 약 1형다 길이의 생존 칼과 더 큰 식칼 같은 두 종류의 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사망하기 전에 성폭행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오두막 근처에서는 타이어 자국도 발견되어 범인이 차량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낳았습니다. 두 종류의 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차량 이용 정황은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댐 직원, 낚시꾼, 관광객 등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범인은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봉 연휴 기간이었던 탓에 댐 직원들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온천을 찾은 방문객 대부분은 가족 단위였으며 여관 직원들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케이코 씨의 소지품 중에서 특히 그녀의 카메라에 주목했습니다. 필름을 현상한 후 수사관들은 사진들을 여관 직원과 다른 관광객들의 진술과 대조하며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케이코 씨는 해당 지역에 머무는 동안 총 5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 2장은 키뉴칸 여관 근처에서 여관 직원이 찍어준 것이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은 2개의 다른 폭포를 담고 있었으며 그중 한 장에는 케이코 씨가 폭포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 폭포 중 한 곳이 키리치미 온천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곤도 폭포라고 확인했습니다. 케이코 씨에게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던 가족은 그녀의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살해 사건 발생 6일 후인 8월 19일 요시다 이시다라는 이름의 22세 남성이 군마현 지역 언론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쿄 세타가야구 시모키타자와에 거주한다고 주장한 그는 자신이 8월 13일 오후 시노비 연못에서 친구와 낚시를 하다가 케이코 씨를 만났으며 그녀가 자신에게 폭포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사용법을 모른다고 말했지만 케이코 씨가 그냥 셔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쉬워요. 라고 말해서 카메라에 있던 5장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을 자신이 찍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핵심 증인으로 간주되었고 신문사에 곧바로 경찰에 가서 진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공한 이름, 주소, 직장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섰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시다 이시다라는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직업, 주소 모두 가짜였죠. 이 남자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그가 정말 사진을 찍어준 사람인지, 혹은 범인인지는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사진은 원본이 공개되지 않아 재현된 이미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곤도 폭포 근처 도로에서